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나 했는데 안타깝게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데요. 가자 지군의 피해 심각성을 말해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파괴 정도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독일에 가해진 폭격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 어떻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7일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급습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10월 28일 날 가자 지구를 보면 약간 땅콩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위쪽은 북부 지역, 아래쪽은 남부 지역인데 네. 1단계 작전으로 북부 지역에 대한 작전을 개시했는데 중점은 이제 지하에 숨어 있는 하마스를 탐색 경멸하는 거고요. 이 작전이 12월 3일까지 진행됐고 12월 4일부터 아래쪽에 있는 남부 지역에 대한 탐색경멸 작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지금 핵심 수뇌부 제거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지하터널 침수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파 영상도 공개하고 있고요. 또 지하터널의 인질과 민간인이 억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전을 펼칠 효용성이 있을까요? 터널망을 막는 것 자체가 하마스의 움직임을 막는 게 핵심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인질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최근 보고 있으면은 이스라엘군의 5인 사격으로 해서 맞아요. 예. 인질이 사망한 일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마스에게 이스라엘 인질은 굉장히 중요한 바기닝 칩이 됩니다. 그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휴전 제의나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인질 교환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중요한 협상 수단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되려 하마스가 이렇게 수공 작전을 위험해지기 전에 인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네. 또 어쨌거나 인질 문제야말로 사실은 이 전쟁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 단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특히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지하고 견지하고 있는데 지난 12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국제단체들이 이거 참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수준이라 규탄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2023년 12월 12일 긴급 유엔 총회를 통해서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즉각 휴전해라라고 요구하는 결의안 193개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서 153표의 찬성, 그다음에 반대 10표, 기권 23표를 얻어서 통과를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집트 등 소위 아랍 국가들이 제출한 결의안인데요. 내용은 자 즉각 휴전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곧바로 실시하고 네. 그다음에 인질도 석방하라 이런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결의안에 하마스의 책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마스의 책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이 결의안에 바탕한 휴전이라는 거는 네. 결국 하마스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런 것으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국경원 의사가 야, 이거 뭐 필요 없어라고 얘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아시다시피 유엔 총회의 결의는 법적 구성력이 네,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유엔 안보리 결의만이 법적 구성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국제 여론의 척도를 제시하는 게 바로 유엔 총회 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 구성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국제 사회가 지금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193표 중에 153표면요 79%입니다 무려. 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명분도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 국제사회가 이를 더 이상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큼 명확한 것이죠. 예. 79%가 이제 휴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 한 국가의 표를 한 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일단 기권을 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도 두 번이나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하마스를 보는 미국의 시각 때문이겠죠. 그런 측면이 짙고요. 예. 중요한 거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있어요. 네. 또 2001년도의 끔찍한 사건, 9.11 사건 이후에 그런 것이 미국의 전략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 말입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미국의 중동 정책의 어떤 중심이에요. 정책과 전략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가지는 가치와 미국이 가지는 가치가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만약에 하마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나중에 권위주의 국가나 조직들이 활용할 수 이용할 수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좀 이제 수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인원 중에 대다수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11월 4일 보게 되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지탄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을 좀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이 지금 하마스에 여지를 주는 것은 테러리스트 협상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대선까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백린탄이요 이번 전쟁에서 상당한 문제가 됐어요. 굉장히 잔혹한 무기라고 하던데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사용했던 백린탄이 미국산이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그 백린탄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제 살에 닿으면 네. 꺼지지가 않아요. 아,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호흡기 이제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악마의 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10월 11일 이제 이스라엘 하고 남부 레바논하고 적경 지역에 보면 그 두하이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백리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취재를 했고 예. 실질적으로 잔해를 발견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1989년과 92년도에 루이지애나와 아칸소에 생산된 일련 번호가 적힌 155mm 병대 3발을 발견했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진도 나오고 하고 있겠지만은 사실 보게 된 백린탄이 연막 차장이라든가 조명의 역할로서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국제법상으로 이거를 민간인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포격하게 되면 이거는 불법이지만은 네. 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막 차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이스라엘 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연막 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어떤 공식적 입장을 내놨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할 때 군사적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뭐랄까 NCND의 약간 어떤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느낌인데. 예. 근데 사실 보게 되면 그 현장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어떤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어떤 검사진이 들어가서 예. 확인하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은 가짜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될 근데 부분이 있겠죠. 이게 89년하고 92년에 생산된 건데 지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된. 예전에 이제 했던 것을 이제 그 저장을 해놨다가 네. 그것을 이제 제공을 한 것이죠. 만약에 사용했다면. 예. 자, 이 전쟁이 홍해로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니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무차별 공격했다고요. 네네. 그 현재 후티 반군이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를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 집중된 국제사회 지원을 좀 이렇게 뭐랄까 끊어보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전력을 좀 분산시키자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후티 반군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후티 반군은 다른 게릴라들하고 다릅니다. 어때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예멘이 예전에 남한과 우리 남북이 분산된 것처럼 남예멘, 북예멘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대부분 예멘의 정규군으로 이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련으로부터 그다음 이란으로부터 각종 무기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샤히드 136 같은 그런 장거리 자폭 드론도 지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대네요. 예, 사실상 그렇죠? 군대 예, 큰 예. 거죠.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있냐면은 홍해 입구에 보면 이게 쭉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스웨즈 운하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이스라엘 행으로 가는 선박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어떤 무역선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국제적인 어떤 경제에 어떤 뭐랄까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야, 이스라엘 니네가 계속해서 이것을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국제적인 어떤 정치,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어떤 제2전선의 형태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하마스를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 공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2월 한 23일 정도까지 대략 보니까 15차례의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 후티 반군 행위는 아까 우리 조 박사가 설명한 대로 자, 홍해를 막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홍해 위로 따라 쭉 올라가면 스웨즈 운하가 있거든요. 물동량이 상당합니다. 이것은 뭐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이 결국 주도를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 아덴만 지역, 홍해 지역에서 해적들이 이렇게 창궐할 때 2009년에 연합 해군 기동부대가 창설이 돼서 네. 지금까지도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사한 접근으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안보 구상 오퍼레이션 프로스퍼리티 가디언, 즉 번영 수호자 작전 번영의 수호자 작전. 예, 번영의 수호 작전 이걸 발표를 했고 이제 그럼 다국적 함대가 홍해에 모여서 작전을 하는 거죠. 참가하는 나라들 보면 당연히 미국 앞장서 있고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뭐 이탈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자 이런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자 홍해 남부와 그다음에 아덴만 안보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같이 기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아직 우리 해군은 기존의 청해부대 작전을 지속하되 네, 번영의 수호 수호 작전에 투어하는 것은 아직은 지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친이란 무장 세력이잖아요.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공격해서 무력 충돌이 또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지적인 충돌이 계속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제한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한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11월 3일에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확대 가능성도 있다. 근데 명확하게 참전하겠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를 살펴보면 레바논 내부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2020년 기억해 보시면 베이루트 항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한번 네. 있었죠. 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레바논이 이제 대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21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최악의 전력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랙아웃에 가까운 어떤 전력난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이제 연료를 지원받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레바논 안에 있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파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전쟁을 하려면 참전하려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경제 정국을 이끌었던 것이 헤즈볼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요. 네. 현재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이전설 형성해가지고 전력을 좀 분산시킨 역할을 할 뿐이지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에는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도로 봤을 때는 네. 힘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이란 커넥션 때문인 거예요. 이란이요? 기본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후티도 마찬가지고 헤즈볼라나 후티가 이렇게 자꾸 확전 가능성을 비추면서 압박을 하는 거는 실제 전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에게 하마스와의 휴전 혹은 종전을 압박하는 그런 조치를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연대를 이어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항을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이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전 초부터 이제 이란이나 친이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확전 가능성이 있는데 뭐 확전이 될까요? 아니면 휴전이 될까요? 향후 그 전쟁 양상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어느 가능성이든 다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어떤 친이란 세력들의 어떤 활동이거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친이란 세력이 어디에 있느냐 보시면은 내부에 있는 뭐 하마스가 있고요. 아까 다뤘던 후티, 그다음에 레바논에도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현재의 어떤 분쟁의 주체인 하마스가 건재할 때 개입을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네, 네. 지금 거의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외국으로 지금 이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현재 개입의 시기는 또 놓친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지금 강공도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마스의 어떤 주력은 섬멸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후의 분쟁의 씨앗은 계속 팔레스타인인들 안에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게릴라의 특성을 알고 이거 역사를 알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휴전이나 정전은 근시안적인 부분이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한 이런 네.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이 자력할 수 없는 한은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양욱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너무 멀리 보기는
길고. 아니 그러니까 예. 당장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은 이스라엘도 예를 들어 미국의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전쟁을 계속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 굉장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내라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미국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예비역을 동원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무한정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의 목표 상당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질 상당수를 거의 다 찾아오는 거. 일단 그래야지 전쟁 끝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결국은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란이거든요. 사실 이 전쟁에 보이지 않는 뒤에 배후로 우리가 이란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란은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중동의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중동 지역에 재각인을 시키고 특히나 제일 우려하던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막는데 외부적으로 일단 막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 지원을 통해서 네. 중동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 특히나 이 순위파 국가들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 사우디, 미국의 안보 협력은 궁극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그런 모습을 위해서라도 전쟁은 빨리 끝나는 모습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네, 네. 중동 쪽은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든데 어쨌든 국제사회가 휴전을 바라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휴전 협상 테이블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살펴봤습니다.